네, 팍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 시황 선생 더 날카롭고 더 명확하게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풍문으로 들었어 아침 7시에 여러분과 첫 선을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다고 했는데 벌써 월요일날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나 보시고 이번 주에 또 남은 오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간 아직 많이 있죠.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시황 선생 오늘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도 제가 시크릿 종목 2종목 선정해 놨고요. 그리고 매일 장전에 브리핑, 장 마감 후에도 브리핑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원하시는 원금 회복 저와 함께 하시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제가 더욱 날카로운 시장 분석하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 시황 선생 시즌 2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벌써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과 1시간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또 많은 도움이 됐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시황 분석 너무 명쾌합니다. 그래서 진짜 시장의 흐름이 너무나 잘 이해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아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이슈로 보는 시황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사실은 이제 월요일 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홍콩 시장이 일단 중화권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도 이것 때문에 상승했어요. 근데 주말에 제로 코로나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월요일 날 살짝 좀 시장이 좀 불안했었죠. 중국 시장이 열리는 10시경에 좀 불안했었는데 이후에 중국 시장이 홍콩 항생이 급등을 하면서 이런 이슈가 살짝은 불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사실 요것 때문에 좀 악재죠. 제로 코로나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악재인데 만약에 이것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것은 또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많이 강조해드렸던 이번 주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있죠. 그래서 주말에도 제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네, 그래서 IR의 법안에 수혜주하고 또는 그거에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드디어 갈렸죠.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커졌고 그리고 IR의 법안에 피해를 받던 종목들은 또 희망이 좀 생겼죠. 그러면서 주가에도 변동이 생겼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CPI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말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11월에 발표되는 10월치부터 인플레이션 CPI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기저 효과라고 했죠. 그래서 올해는 수치가 조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블룸버그에서는 7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또 월요일날 떴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그 목요일날 우리가 봐야 되긴 합니다만 숫자는 사실은 그날 열어봐야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7이냐 8이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완화되는 수치적으로도 이제는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월요일날 좋은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즘 사우디 요 얘기는 제가 또 오늘 좀 나중에 좀 얘기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네옴시티 관련주 굉장히 좀 핫하죠. 관련됐다 하면 다 급등입니다. 그래서 710조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그런 종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전, 항상 이거는 항상 큰 이슈죠, 사실은. 그래서 월요일에도 살짝 올라왔는데,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애플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짝 언급만 하고 갈게요. LG전자
네, LG전자가 금요일 날 급등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도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모트렉스라든지 약간 자율주행차 이런 종목들도 살짝 움직이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중에 계속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요 애플카에 대해서는 또는 요거는 뭐 소니카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뭐 확실하게 뭔가 이슈가 될 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한테는 금요일 날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블룸버그에서 네. 7.9% 앞에 7자가 드디어 CPI가 나올 수 있다는 기사가 떴어요. 사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8%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대, 8.0, 8.1, 8.2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7.9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이렇게 7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좀 올라간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 근원 CPI 역시 또 봐야겠죠. 네, 근원 CPI 제가 뭐 주말에 워낙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근원 CPI도 좀 같이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전달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월요일 날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가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역기저 효과. 그래서 부동산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이제 조금은 내려가고 있죠. 사실 뭐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반영이 후행 지표라서 너무 늦게 반영되는 그런 좀 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CPI 아직까지 수치로 너무 이게 왜 안 잡히냐라고 했을 때 효과가 없는 게 아니죠. 금리 인상했을 때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0.75가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잡혀가 아니라 늦게 반영될 뿐이다. 단지 미국의 고용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이런 점 때문에 좀 늦게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주거비가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죠 비중을. 네, 주거비는 한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월세가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더 늦게 반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 그러니까 11월에 발표되는 10월부터는 이때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거꾸로 올해 11월부터는 조금은 수치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기저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뛰어오르지 않는 한 계속 너무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제는 이것을 간파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CPI가 지난 10월에 발표됐던 10월 13일이었죠. 그때도 나스닥이 갑자기 하락하다 갑자기 뛰었어요. 사실 그때는 좋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CPI 발표 나면 뭔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에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에는 수급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외인들이 굉장히 코스피를 굉장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M&A 시장에서도 외국계 자본이 강달러의 힘으로 국내 알짜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급이 한 군데만 몰려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수급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말에 드렸고요. 그러면은 그 수급이 어디로 가냐? 그래서 일단은 낙폭 과대주. 그렇죠? 그동안 물론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그게 썩 좋을 수는 없죠. 사실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세계 경제가 썩 좋을 수는 없는데 거기서 실적이 진짜 안 좋아진 기업도 있지만 괜찮은데 주가가 눌린 종목들도 많아요. 그리고 눌려도 조금 눌린 게 아니라 뭐 기본 50%, 60%, 70% 이렇게 굉장히 많이 눌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낙폭 과대주로 뭐가 들어간다? 순환매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원자력은 뭐 나름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원자력이 먼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카카오뱅크 또는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죠. 그리고 뭐 게임 종목들도 반짝 반등을 했었고요. 이런 종목들이 반등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돌고 돌죠. 그래서 예전에는 2차 전지의 확실한 어떤 성장성과 또는 IRA 법안의 수혜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가는 종목만 가고 또는 못 가는 종목 소외 종목들 계속 소외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수급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월요일에는 어떤 게 있었냐? 석유화학 섹터. 석유화학은 사실은 굉장히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못 올라가요. 그런 이제 석유화학 섹터인데 최근에 조금 먼저 움직인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드디어 이제 바닥을 기다가 움직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쪽이 효성화학이 이날 장중 15%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한 9%인가요? 그래서 10% 미만으로 조금 약간 상승폭이 약간 축소되긴 했는데 바닥을 기다가 사실은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아진 거 맞아요. 적자도 발생했고 안 좋아진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너무나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7, 8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효성화학이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효성 TNC 또는 효성 첨단 소재 이런 효성 그룹주들이 많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제가 뭐 눈에 드릴 말씀이 있죠. 계속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계속 내려가는 종목도 없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발생하고 수급의 변화가 발생하니까 드디어 이렇게 오랫도록 이렇게 소외되었던 사실 뭐 소외됐죠. 기관도 안 사줘요. 외인도 안 돌아봐요. 그렇죠? 이게 다 소외된 거잖아요. 이제 이런 종목들에도 수급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쏠리던 종목만 예전에 쏠렸던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이렇게 장기 낙폭 과대주들도 수급이 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롯데케미칼도 그때 어제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호석유는 사실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작년에 또 배당을 많이 줬었죠. 그래서 배당주.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살짝 많이 120선까지 올랐습니다. 금호석유는 어쨌든 이런 석유화학 섹터는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많이 빠져요. 근데 사실 먼저 빠졌죠. 먼저 내렸습니다. 반도체 못지않게 소비재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빠졌다가 어제는 이런 시장의 흐름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낙폭과대주가 올라갔다. 그럼 다음은 또 무엇이 될까? 또 우리가 또 막 궁금하죠, 그죠? 제가 뭐라 했어요? 순환매라고 했으니까 돌고 논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CPI 사실은 뭐 이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사실은 뭐 세부적인 지표는 보였지만 이제 CPI라든지 PC에서는 아직은 안 잡혔었어요. 근데 이번 11월부터는 향후 계속 이 수치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이런 변화가 오고 있다. 물론 제가 뭐 수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1월에는 좀 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홍콩 이제 항생인데요. 홍콩 항생 지수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급등을 했죠. 이제 바닥 찍고 왜냐하면 중국도 우리한테 너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국만 꼭 보는 건 아니죠. 이쪽 항생 또는 이쪽도 좀 중화권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월요일 날좀 여기는 우리 시간은 10시에 시작하죠. 10시에 시작하는데 이때 사실 우리 시장도 올라가려다가 좀 빠질 뻔했습니다. 사실은 요때 조금 약간 좀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 가지 좀 불안 요소가 있었다면 요쪽 이제 중화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로 코로나 이제는 이제 그 정책은 이제는 없앤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했거든요. 근데 주말에 또 중국 당에서는 또 제로 코로나 유지한대. 뭐 이러면서 좀 사실 뭐 이게 좀 호재가 갑자기 악재로 바뀐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사실 좀 불안했는데 근데 이제 좀 홍콩 항생 주식도 사실 장 초반에 좀 빠지다가
그다음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올라가다가 네, 2%대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 조금은 좀 약간 안도했죠. 예, 그래서 이쪽도 사실은 워낙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쪽도 일단은 다시 한번 반등하는 어떤 추세를 이어갔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현재는 그런 봉쇄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봉쇄 정책이 조금은 해소가 된다 하면 지금 눌렸던 예를 들어서 중국 소비재 그 금요일 날 아모르페시피라든지 또는 관광 또는 뭐 카지노 이런 섹터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었어요. 물론 이게 일종의 뭐 루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섹터들이 한창 반등했다가 또 오늘은 좀 월요일은 좀 빠졌죠. 좀 이것은 뭐 이제 중국과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그래서 중국 관련 소비, 중국 소비 관련해서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덴티움 사실 뭐 덴티움이 중국 소비재냐라고 이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좀 이때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타다가 일단 120선을 유지해줬어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뭐 덴티움의 그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게 엄청 나빠져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조금은 침체가 우려가 예상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봉쇄가 오래되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중국 쪽에 임플란트를 수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쪽도 이제는 고령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덴티움 이제 제가 예전에도 사실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좀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꾸리 달고 올라가죠. 요거 우리가 망칭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물론 오늘 뭐 주말에 다시 제로 코로나를 이어간다고 했지만 오늘 월요일 날 4.42% 다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실적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안정적인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중국이 또 제로 코로나를 조금 이제 완화한다고 하면 같은 소비재 종목으로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일단 실적이 잘 받쳐주니까 말씀은 좀 드렸고요. 물론 뭐 중국 소비재 뭐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지난 주 금요일 날 급등했던 FNF 뭐 이런 종목도 FNF 뭐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악재가 호재로 될 때 또 호재가 또 악재로 될 때 이게 바뀔 때가 있죠. 그래서 눌림목일 때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거 아마 예상 못한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도 뭐 유튜브 저도 뭐 유튜브는 좀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문가가 진짜 내놓으라는 분들 모두가 시장은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불안한 이야기만 했었죠.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코스피 1600, 700까지 갈 것 같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근데 이제 지난번 지난달 CPI죠. 지난달 CPI 10월 13일입니다. 그때 미국의 나스닥,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것을 보고서 원래는 더 내려가야 맞는데 밑에서 누가 받아 먹고서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진짜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진짜다. 전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게 좀 많았는데 이번엔 진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뭐 지수가 사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임이 홀짝입니다. 홀이냐 짝이냐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어렵죠. 지수가 상승하냐 반등.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거에 베팅하는 게 ETF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뭐 레버리지를 저는 인버스는 잘 추천을 안 드리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간혹가다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사실 최근의 장은 저한테 거의 홀짝 게임 같은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수를 보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갈 때라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현금화 시켜라. 현금 비중은 좀 늘리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시장이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제가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은 물론 제가 인버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고버스도 있지만 추천하지는 않는데 근데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는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좀 시장이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가 올라가야지 우리가 수익을 내는데 별로 수익 낼 게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이게 지수가 내려가면. 근데 지수가 내려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사실 인버스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인버스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때 10월 13일 날 이후 이렇게 상승. 그래서 지수에 추종하는 ETF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도 좀 미국 시장 보면 상당히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한데 최근에 저는 또 이제 수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옵니다. 매수가 들어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역시 강달러 때문에 우리 시장이 외국인 눈에는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지수가 올라왔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62선 위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애매모호하면 62선을 찍고 약간 밑으로 빠지거나 갖다 대거나 혹시 모르니까. 근데 살짝 위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도발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제가 썼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시장이 좀 자신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뭐 이렇게 작은 종목만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코스피도 알고 보면 외인들이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를 들어올린 건 아무래도 외인들 거대한 자금이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61선을 살짝 올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 갭상승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뭐 120선이 이렇게 눈앞에 보입니다. 물론 뭐 미국 시장에 따라서 좀 상황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봉도 중요하지만 제가 월요일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주봉이라고 했습니다. 주봉.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가 이제 꺾일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내려갈까요?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이 주봉상 한 번도, 그러니까 작년 6월 25일부터 계속 하락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아까 뭐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외인들이 계속 팔았던 거예요. 계속 외인들이 팔고 국내 시장을 빠지고. 그러니까 앞전에서 수익을 냈었던 외인들의 수급이 빠지면서 코스피 시장도 빠졌고, 그리고 제가 주말에 나스닥,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연임되면서 나스닥 시장 빠진 거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금리를 올릴 거야, 그렇죠?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뭐 QT라고 하죠. 타이트닝하는 거. 그래서 기축한다라는 얘기가 나서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같이 빠졌죠. 그래서 이때 근데 한국 시장 먼저 빠졌어요. 사실 작년 6월 말부터 쭉쭉 이렇게 빠졌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번도 주봉상 21선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때 살짝 넘어갈 뻔했는데 월요일날 주봉상 살짝 넘어갔죠, 여기.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사실 뭐 지수가 얼마나 간다라고 속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없는 멘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일봉상 보면 한 2,400까지, 그러니까 이게 120선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지와 저항 뭐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20선을 일단 보면 2,400, 그다음에 주봉을 보면 2,500 가능하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봉상 21선을 뚫은 것이 어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뭐 보통 차트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진짜 다르네. 그렇죠? 이전에는 21선만 만나면 힘없이 뚝뚝뚝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CPI가 나와도, 이게 10월부터 그런 현상이 나왔죠. 그건 좀 빨리 누군가는 먼저 움직인 거죠, 사실은. 누군가는 거기서 쇼크오버 빨리 들어오면서 이제는 매수로 전환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뭐 그 금리는 뭐 12월에도 인상되고 내년에도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거의 끝자락이 왔다라는 거죠, 일단은. 금리 인상은 거의 끝자락에 왔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CPI가 그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기저효과,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점점 완화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고, 이게 보인다라는 거죠. 일단 보여요. 그리고 고용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과 부정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부정은 뭡니까? 부정적인 것은 고용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연준이 마음 놓고 자꾸 금리 올려요. 그죠? 이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고용을 많이 했다고 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주시장이 좀 안 좋았고 뭐 이런 good is bad, bad is good 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건 안 좋고 안 좋은 건 좋고 이렇게 좀 그랬는데 그렇지만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또 하나 좋은 건 뭡니까? 금리 인상 다음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침체죠. 경기 침체.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용 효과가 고용이 너무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은 굉장히 또 소비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거기서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침체는 아니겠구나. 그 얕은 침체.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주말에 파월 의장을 조금 되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되게 안 좋게 보죠, 사실은. 저 양반 때문에 진짜 주가 올라갈 만 하면은 계속 그냥 또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봤는데 근데 만약에 고용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물가까지 잡는다면 사실은 성공한 연준 의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양면이 다 있습니다. 역시 월요일 날 역시 외인들이 매수 전환했어요. 그리고 역시 막판에 외인들은 약간 간보다가 막판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 그리고 월요일장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코스닥도 이제는 드디어 외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그동안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 키높이 맞춰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 소외주 이 종목에도 돌아가고요. 돌고 돈다. 순환매는 돌고 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조금은 좀 안타깝지만 조금은 더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보면 딱 나오죠. 제가 2차전지는 이제는 수급이 그동안 이쪽으로 쏠렸던 수급이 다른 채로 이동할 수도 있다. 물론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시작 때문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을 보면은 이제 좀 더 이게 명확하죠. 그래서 2차 전지 에코프로 비행하고 LNF 제가 금요일 날 너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좋은 게 아니죠. 성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을 최근에 너무 많이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수급에 어떤 변곡점이 발생했을 때는 수급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 성장에는 큰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IR의 법안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겠지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어쨌든 수급이 이제 골고루 들어가죠. 골고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이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그래서 파월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쨌든 공화당의 하원의 승리가 거의 이렇게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원까지는 봐야 됩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번 주 민주당이 제일 앞세웠던 이 IR의 법안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IR의 법안이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생기죠.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기대감에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불확실성이 생기면 회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수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IR의 법안에 수혜로 해서 태양광 또는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흐름이 예전보다는 태조 이방원에서 앞에 태를 담당했었지만 그 큰 흐름은 조금 약간 주춤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월요일에는 태양광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역시나 그래도 이제 성장성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에 어떤 수혜를 받았던 이 섹터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반대로 자동차, 현대차 또는 기아 또는 현대위아 이렇게 종목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월요일 날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IR의 법안에 어떤 수정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것을 3년간 유예하자. 그러니까 7,500불이죠. 7,500불. 7,5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보조금으로 준다 만다. 이거가 있었죠. 근데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도 14조인가 굉장히 큰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서 수혜를, 그러니까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사실은 현대차 자동차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따 차트 한번 보시고요. 그렇지만 공화당이 승리하면 이것이 바뀔 수가 있다. 기대감이죠. 주식은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는 우려감 때문에 먼저 움직인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요, 하나솔루션이 월요일 날 5.38% 이렇게 해서 뭐 일단은 보시면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120선 모든 이제 이평선이 모여 있었는데, 모든 이평선이 모여 있을 때 방향성이 정해지죠. 위로 가냐 아래로 떨어지냐. 근데 지금은 아래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더 내려갈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좀 어떤 불확실성에 또는 우려감 때문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당분간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6.89% 거의 7%. 그래서 조금 최근에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때부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좀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로 뻗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IR의 법안에 사실은 이제 좀 이것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공분이 있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이랬다가 돌아가고 나서 현대차, 기아 너희들은 보조금 없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또 10월 또 현대차 또 기아 판매량은 또 이렇게 뭐 또 올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러면은 실적은 나쁜 건 아닌데 IR의 법안에 그 피해를 봤다 또는 우려감 때문에 빠진 거죠, 사실은. 실적에 당장에 어떤 큰 변화가 있던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런 다시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다시 상승. 그래서 거의 뭐 월요일날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5일선이 위로 올라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의 성장성과 앞으로 또 미래 모빌리티죠. 계속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 나쁘지 않다.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리고 뭐 덩달아서 뭐 기아차도 뭐 국내에서는 기아가 뭐 현대차를 판매량 앞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2.76% 상승했고, 역시나 우려감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저하돼서 미국의 판매가 저조해서가 아니라 우려감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순간 바뀔 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물론 지난 주말에 수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라면서 좀 우려감을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맞죠, 그렇죠? 향후 뭐 4년, 5년 그것을 미리 땡겨서 받고 있으니까 그 멀티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섹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섹터에 수급이 최근에 몰렸었던 거예요. 근데 변곡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물가가 좀 꺾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오히려 소외됐던 섹터로 수급이 이동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많지 않은 제한된 수급이 이동을 하면은 2차 전지에서 빠지겠죠. 근데 만약에 수급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 한국 시장 더 괜찮아요라고 하면은 좀 더 갈 수도 있죠, 사실은. 예. 그렇지만 일단은 많이 올라온 것은 일단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제가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또는 뭐 작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좋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2차 전지 밸류, 그래서 어쨌든 밸류 체인을 갖춰가고 있다. 그래서 광물에서부터 소재까지 굉장히 이런 라인업이 굉장히 잘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포스코 홀딩스 거의 8% 가까이 월요일날 상승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거의 이제 쉬어갔습니다. 그렇죠? 월요일날 거의 쉬어갔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또 전고점 또 뚫었네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광물부터 모든 것을 갖춰 나가는 것들이 되게 좋게 시장에서는 보이고 있다. 물론 밸류에이션은 높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높아요. 높지만 그렇지만 성장성이 너무 눈에 보인다, 확연하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아직도 2차 전지라고 해서 다 못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2차 전지도 소재도 있고, 그리고 뭐 굉장히 다양하죠. 소재도 있고 여기도 소부장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도 더 오를 수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면. 물론 전반적으로는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종목별로 보면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다 있다.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그 네옴시티, 사우디 관련주, 네옴시티, 사우디랑 관련됐다라고 하면 연이 급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말에는 우리 파월 의장을 가지고서 인물 탐색, 주말이니까 좀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뭐 제가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지금 요분이죠, 요분. 요분 빈 살만, 모하메드 빈 살만. 아랍계에서 모하메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으신데 빈 살만. 이분은 아라비아의 현재 총리이자 왕세자죠. 그리고 뭐 사진을 뭐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고른 것 같지만 너무나 좀 여유 있어 보입니다, 그죠? 여유 있어 보이고, 이분의 별명이 미스터 사우디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사우디의 모든 것, 사우디의 모든 권한과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분의 나이가 85년생, 37세, 만 37세. 굉장히 젊죠.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세계적으로 진짜 부자 나라죠. 석유를 이번에도 많이 팔아서, 비싸게 많이 팔아서 많이 또 부를 모았는데, 이 부자 나라에 이 나이에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이분의 어깨가 얼마나 좀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진도 조금 이제 그런 사진이 좀 이렇게 좀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우디 갔었죠. 근데 이분하고는 좀 성향이, 물론 나이가 배는 차이가 나요.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80세가 되시는 분이고 이분은 40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세대 차이도 좀 많이 나시고, 그리고 성향이 워낙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사우디가 이렇게 요즘 좀 그렇게 친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 사우디는 중국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분이 워낙 이제 젊다 보니까 정권이 지금 뭐 솔직히 뭐 막히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옴시티 건설, 그렇죠? 네옴시티도 보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최첨단 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네이버 또는 뭐 로봇이 뭐 돌아다니기 좋은 그런 환경,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은데, 네옴시티 717조.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아랍 사람 하면 굉장히 옛날에 과격한 이미지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아라비아 숫자.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아랍에서 나왔겠죠.
아랍이 사실 알고 보면은 이렇게 천문학이라든지 또는 수학 이런 데 능합니다.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석유로 해서 이제 사우디는 이제 석유를 팔아서 부자 나라가 됐지만 앞으로 만약에 석유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가정하고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그래서 원자력 또는 수소, 제가 이따가 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쪽도 만약에 석유가 없다면 앞으로 만약에 나중에 석유를 이제 화석연료죠. 이거 덜 쓰게 되면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젊으셔요. 나이가 40대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N소프트 또는 뭐 넥슨 이런 게임 이쪽에도 관심이 있고 SM 또는 엔터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뭐 네옴시티 요즘 관련만 됐다면 급등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스포츠 뭐 젊다 보니까 스포츠 그죠? 영국 EPL에 뭐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팀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고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보면은 물론 한미글로벌은 뭐 대장주로 연일 급등세죠. 연일 급등세고 월요일에도 5.3. 야, 이거 언제 꺾이나 그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급등주의 경우에는 5일선, 세력선을 잘 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5일선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만약에 이것을 보고 싶으시면 5일선을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에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스러우신 분들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히림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종목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코롬 글로벌, 사실 코롬 글로벌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후발주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주 목, 금,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후발주자가 없을까요? 더 늦게 떠오를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빈살만 왕세자죠.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좀 머리가 스마트하십니다. 굉장히. 그리고 최첨단 좋아하시고 그리고 젊은 취향이 확실히 젊어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너지도 이제 뭔가 친환경 또는 뭔가 대체에너지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고, S&T 에너지도 한때 네옴시티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120에서 60일선 위에 올라왔는데 한 번은 좀 띄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오늘 시크릿 종목은 아닙니다만 일단 한번 좀 눈여겨 보시고요. 이 종목도 제가 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제 뭐 작년서부터 이제 두산 중공업이었죠. 그때부터 뭐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진짜 어떤 분이 참 애증의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오랜 친구 같은 종목이다라고 이따 또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사실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폴란드 원전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한수원에서 계약을 따든 또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을 따든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원자력, 모든 사실 뭐 전력과 모든 전력과 다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5일선은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사실 장이 안 좋을 때 뭔가 재무 구조가 좀 안 좋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에너빌리티도 사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지만 계속 내려가는 종목은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지지해주고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이슈가 물론 발생했습니다. 사실 그런 이슈도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좀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자력 우리가 관심 있게 정책주로 계속 봐야겠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순환매로, 제가 오늘 이제 순환매 이야기를 많이 드는데 순환매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것이 폴란드 또는 그다음 뭐 체코죠. 그다음에 사우디도 사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살마 왕세자가 국내 올지 안 올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또 오면은 또 뭔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번엔 또 뭐 패키지로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사우디를 갔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패키지로 원자력 이런 부분도 같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건설주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두산 퓨얼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아직까지는 수소가 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뭐 어떤 정부에 따라서는 뭐 이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쪽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미국에서도 물론 IRA 법안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유럽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그 네옴시티 또는 사우디에서도 사실 수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제가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도 이거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반등하는데 월요일 날 제가 요 61선, 121선 요것이 32,000원대에 같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뚫느냐 못 뚫느냐, 그래서 지지와 저항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이거 뚫었어요. 한 번에. 그것도 61선과 120선 한 번에 뚫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이 시간이 뭐 풍문으로 들었어.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소문에 저 네옴시티, 워낙 네옴시티가 핫하니까 수소도, 원자력뿐만 아니라 수소도 관련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네옴시티에도 수소 섹터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빈설마 왕세자가 이쪽에도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근데 이제 두산 퓨얼셀 대장이 가는데, 수소 섹터 대장이 가는데 어제는 사실은 이제 못 갔어요. 우리 소형 종목들. 자, 이 종목은 6월에 상장, 신규 상장한 신규 상장주고요. 최근에 이렇게 흐름을 좋게 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특이하게도 선박용, 잠수함용 퓨얼셀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최근에 수소 충전소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번은 베팅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종목 다 사실은 오늘 수소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 앞에서도 사실은 요 종목은 이제 상한가도 한번 갔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 종목은 가정용, 두산 퓨얼셀이 보통 이제 발전소용으로 많이 했다고 하면 이거는 가정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적자를 겨우 면하거나 적자이거나 했는데 올해부터는 실적이 그래도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테마주에서 이제는 성장주의 단계에 접어든 이런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옴시티랑 관련됐다고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섹터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유럽과 그다음에 중동에서도 석유가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 개발 중이고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시크릿 종목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이제 노란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매 단기 공략주 두 종목씩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성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험 선생 반재혁입니다. 감사합니다.